그게 좀 시간이 좀 남고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이제 구독 정도 좀 잠깐 눌러도 괜찮지 않을까?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로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지만 엄청 박복한 삶을 살다간 허난설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허난설원 좀 잘 알고 계시죠? 허난설원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사실 허균의 누이, 허균의 누나, 홍길동전의 허균의 누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허균이 자기가 최고의 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허난설원을 꼽았을 겁니다. 자기의 누나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분이었죠. 근데 인생이 엄청 꼬였어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야. 그러니까 현대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그 명성을 날렸어. 그런 아마 커리어 우먼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을 올려놨잖아요. 근데 저는 허난설원을 올려놓은 것도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난설원의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허난설원의 아버지는 허엽이라는 분이었어요. 허엽이라는 분이었는데, 자, 허엽은 동인의 영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인, 우리가 서인, 동인 있죠? 동인의 영수였으니까 약간 명문가기는 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허난설원에 남아있는 작품 중에 굉장히 가난해서 내가 시집을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되게 자녀들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 그 다 알지는 못하겠고, 일단 허봉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난설헌이고요. 그리고 허균이 있고 아마 형님이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허봉이라고 하는 이 형님을 좀 설명할게요. 근데 이 집안이요 굉장히 약간 집안 자체가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특히나 학문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장 개방적이었던 사람은 허봉이었습니다. 자, 허봉은 난설원과 이 허균의 이 능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자신의 능력을 좀 잘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승을, 이 둘을 같이 가르치는 스승을 하나 이제 구해주는, 스승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스승이 누구냐면 이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서자 출신이었어요. 서자 하니까 뭔가 조금 느낌이 오죠? 아마 이 달이 아마 허균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균이 홍길동의 서자잖아. 그쵸? 그리고 아마 정치적인 그런 그 과정에서도 이 허균이 사실은 자기는 명문가에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들과 굉장히 친한 그 교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허균이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허균이 한글로 홍길동전을 지었잖아. 그쵸? 그래서, 호민이라고 할 거예요. 호민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 백성들, 굉장히 평등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뭐 불교, 그리고 뭐 양명학, 그리고 서양, 굉장히 약간 허균이 천재였거든. 천재다 보니까 모든 학문을 막 몇천 권의 약간 학문들을 수렴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은 평등한 것 아니냐, 약간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당대에서는 완전히 아싸였겠지, 그치? 사람들이 다 싫어했을 거야, 허균을. 그리고 한글로 소설을 지었잖아. 옆에 있는 사대부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 그치? 그냥 하여튼, 그래도 그냥 확 배포 있게 밀어붙일 만큼 굉장히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죠. 영모의 모함을 당해서 허균은 죽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슬픈 거야. 왜냐면 허난설원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허균이 이 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허난설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자료가 그나마 이 허균 때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사임당도 율곡 이의 때문에 이 신사임당에 대한 평가를 좀 할 수밖에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신사임당에 대한 자료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의가 남겨놓은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들이 약간 그 문학 활동을 하고 약간 사회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참 구하기가 힘들죠. 자, 그러면 일단 허난설원이 이렇게 이런 게 개방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글과 그림에 뛰어났습니다. 그림에 뛰어나서 허균이 굉장히 존경했어요. 누이에게도 굉장히 존경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허난설원은 이제 어렸을 때 이 아명은 아마 초희 이름 이쁘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난설원의 비극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결혼부터 시작을 해요. 자, 결혼을 누구랑 하느냐 하면 김성엽이라고 하는 사람, 김성립입니다. 김성립, 네, 잘못 얘기했네요. 김성립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게 안동김씨야. 안동김씨, 세도가죠? 안동김씨. 자, 이게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이랑 결혼을 했어요.
15세 때, 꽃다운 나이. 15세면 꽃다운 나이라기보다는 어린 나이죠.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쯤에 결혼을 하니까. 근데 이 김성립이랑 결혼을 했는데, 야, 이게 참 그래. 왜냐하면 너무 여인이 능력이 뛰어난 거야. 사실 김성립이 한 살이 많았거든? 근데 한 살이 많고 이미 과거에 급제할 만큼 소년 급제를 할 만큼 굉장히 얘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천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치? 게다가 그게 아내이면. 당시의 시대에서 요즘 같을 때는 천재 아내 너무 좋죠. 좋은데 당시에는 약간 남성과 여성의 지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아내가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뭔가 이렇게 찌질한 질투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자기 아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며느리라는 점, 사실 그건 눈치채지는 못했겠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허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부 갈등도 심하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지, 이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뭐냐면 바로 규원가라는 작품입니다. 규원가. 우리 규원가를 한번 몇 부분만 좀 살펴볼까요? 규원가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원가에서 그 허난설원이 남편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부생 모욕 신고하여 이내 몸 길러낼제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하더니. 자, 이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생 모욕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고생스럽게 길러내실 때, 이내 몸 길러낼 때 공후배필, 자, 공후인 배필은 못 빨아도 군자호구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군자와 같은 되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길 바랬는데, 삼생의 원업이여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장안 유협 경박자, 요즘 말로 양아치 같은 놈을 만났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아치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장안 유협 경박자라고 욕은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못나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리기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은근하게 깠죠. 그쵸?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남편, 이 김성립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좀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볼게요.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났단 말인가? 야유원은 기생집입니다. 기생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냐 말이냐? 나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꽃 피고 날 해 저물 때면 무조건 나가서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그러니까 백마금편은 아주 화려한 의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옷 멋지게 차려입고 기생집에서 머물고 있느냐? 원근을 모르거든 소식이야 더욱 알랴. 내가 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인연이 그처신들 생각이 없을 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12때도 김도계샤 30날이 지리하다. 자, 이 말은 뭐냐? 나 버리고 기생집에서 그렇게 지내는 아주 그냥 미워 죽겠는 남편이 있네. 그런데도 너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슬프죠? 그쵸? 이게 바람 피고 나간 남편이면 요즘 같으면 야,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들어오지 마! 막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기 이 경박자, 아주 그냥 양아치 같은 놈을 만났고, 이 김성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기생집만 다니는데 그래도 네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었다. 남편이, 김성립이 사실은 좀 선생님 생각할 때는 약간 좀 찌질이었어. 찌질이었어. 자, 그랬는데 불행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가끔 김성립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좀 부부관계를 했는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랑 딸이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을 때에 자기 뱃속에 또 아이 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결국엔 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그 아이도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자식들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허난설원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인 29살 때, 28살인가 9살 때 결국에는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게 자기가 아주 그 아이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쓴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귀여운 딸 아이 여이고 올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서러워라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나란히 마주하고 있구나. 둘이 죽었으니까. 사시나무에 쓸쓸한 바람 불고 숲속 도깨비불이 희미하게 빛나네. 종이돈 살라 너희 넋을 부르며 무덤에 술잔 따르며 제를 올리네. 엄마가 아이들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엄청 가슴 아프죠? 그치?
너희 넋이야 온웅인 줄 알고 밤마다 서로 어울려 놀겠지. 그래, 너희는 죽고 나서 거기서 잘 놀고 있겠지만 나는 이승에서 너무 슬프단다, 이런 얘기야. 비록 아기를 다시 가졌다고 한들, 지금 뱃속에 태아가 있다고 그랬죠? 어찌 잘 자라길 바랄 수 있으리요. 이건 이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란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염려가 된다. 그리고 좀 너무 슬픔 때문에 너희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부질없는 황대사를 읊조리다. 이건 이제 황대사라고 하는 건 자식을 죽인 어미를 원망하는 노래예요. 읊조리다. 애끓는 피눈물에 목이 메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강렬한 슬픔입니다. 이건 사실은 내가 한글로 읽었는데 이게 사실은 한시예요. 한시. 그래서 이제 5원 배율짜리 한시인데 이게 곡자라고 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겁니다. 참 천재이고, 그러니까 시대만 좀 잘 타고났고 좀 남편복만 좀 있었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헌한서론은 결국에는 이게 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 상태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헌한서론이 결혼 전에도 쓰고 결혼 이후에도 썼어요. 그래서 서재를 가득 채울 만큼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유언을 진짜 너무 가슴 아프게 해버려요. 자기가 너무 슬픈 상태로 죽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글들을 모두 불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글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데, 아주 다행인 점은 동생 허균이요. 동생 허균이 그나마 이제 이 작품들을 조금 보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설원집을 집대성해가지고 난설원집을 내게 되죠. 그래서 그나마 헌한서론의 작품을 지금 이 시대에도 접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못된 남편, 그리고 자식을 잃은 이 슬픔, 이게 아주 훌륭한 문인의 작품을 우리가 더 즐기지 못하게 한 거죠. 이 김성립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사실 되게 찌질한데, 게다가 좀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 근데 허균이,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자기 딸이 자꾸 구박당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허균을 시켜가지고 김성립 한번 만나고 오라고 하거든? 근데 이 김성립이 허균이 김성립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도 한잔 나눈 거야. 나누고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면, 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글을 쓰는 자, 그리고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립은 사실 헌한서론에 비해서 굉장히 능력이 떨어졌던 거야. 허균이 한 말이 뭐냐면, 게임 조작법을 모르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글을 전혀 쓸 줄 모르고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놈이다. 그런데 운 좋게 과거에 급제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무식하다. 허균이 그렇게 평가했었거든. 그러니까 헌한서론이 얼마나 이 남자가 좀 별로였겠니, 그치? 이런 집안에서 살다가 그래가지고 이 남편 복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자식도 좀 그렇게 되고, 좀 안타까운 여성이었습니다. 아, 참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는데 그때 좀 오래 살고.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살 수가 없긴 했었어요. 허균이 영모로 죽었다 그랬죠? 그때 가족들이 다 삼족이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방 죽긴 했을 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작품이 아쉽네요.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